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포치입니다. 자, 우리 대한항공통신 이제 계속된 하락과 반등이 나오더라도 강한 이 윗꼬리들 때문에 6월 내내 지금 고통스러운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무려 장중에 이제 20% 넘는 엄청난 이 급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계속 저항을 받았던 단기 이동 평균선마저 오늘 이제 시작 가격부터 돌파를 해줬죠. 자, 여러분, 제가 어제 대한항공통신 뭐라 말씀드렸죠? 자, 기다렸던 바닥이 정확히 찍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 1차는 사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쌍바닥 개념의 오른쪽 엉덩이. 그래서 이 1차 매수를 해가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1차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시가부터 갭을 들어버리면 그럼 가격이 애매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흐름처럼 시가를 띄우고 이렇게 날려버린다니까요, 세력들은.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지금 갭 들고 엄청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했던 게 제가 보는 맥점 분봉에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저항을 받기 때문에 저항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는데,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표현을 썼죠. 그런데 어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돌파를 할 거라고 했죠. 돌파. 자, 현재 돌파를 하더니 정말로 폭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현재의 상승 시나리오를 쌍바닥에서부터 저항에 대한 돌파까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측을 해드린 거죠. 자, 제가 이 앞에 반등도 예측을 해서 이 급반등도 챙겨드렸는데 다시 한번 현재 이 급등을 전부 챙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정확히 예측을 했는지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일단 바닥은 완성이 됐고, 그럼 보통 우리가 이 쌍바닥의 개념을 볼 때 이 오른쪽 엉덩이를 이제 1차 매수 자리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문자를 일단 보내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지긋지긋하게 저항을 받아왔던 이 맥점 분봉의 저항대가 돌파가 될 때, 그때 이제 2차 매수 시그널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보신 대로 제가 말한 대로 이 앞전 국면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즉 현재는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꼭대기에서는 여러분들 멘탈 잡아드리면서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이 밑바닥에서 제가 다시 한번 기가 막히게 잡아보겠다라는 그 약속, 오늘 정확히 지켜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주님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단기 이동 평균선을 시원하게 뚫어준 이 반등,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그리고 현재 흐름이 다시 이 고점까지도 시원하게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오늘 시간에 세력들의 향후 시나리오와 함께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항공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종목의 좀 핵심 히스토리를 브리핑해드리면, 자, 대한항공통신은 제가 이 7,000원일 때부터, 그러니까 윗꼬리를 소화한 거는 이제 세력들의 상승 의도다 하면서,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2개월 전부터 해왔었죠, 여러분들. 자,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이 27,000원 지켰을 때 5월 27일 날에는, 자,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온전히 떠넘기면서, 그러니까 엑시트, 설거지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동안 이 유지를 해왔던 파동이 이제 곧 끝날 거다, 그러면서 하락 파동의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요. 자, 그래서 그 이후 진행될 하락 목표가를 제가 이제 15,000원 라인까지 열어두고 보시한다고 잡아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선을 그어드렸죠? 고점에서 쌍고점 패턴을 그리면서 밀린 종목은 바닥을 잡을 때도 쌍바닥을 만들고 전환을 보여주도 전환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판을 짜드렸죠. 자, 제 말대로 정확히 어제 약속했던 그 쌍바닥이 나와줬고, 보란듯이 지금 이제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차트를 정말 잘 본다, 내 예측이 정말 완벽하게 맞았다, 이렇게 지금 제 자랑을 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우리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항상 이 고점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를 떨어뜨리는지, 그리고 반대로 밀리던 주가가 또 어떠한 형태로 이 바닥을 형성하면서 돌려세우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평생 주식을 할 건데, 고점에 이 지독한 설거지 파동을 피하고 저점에서 이렇게 잘 매수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쌍고점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정해드리죠. 이번 하락의 바닥은 쌍바닥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 차트상의, 그러니까 이론이에요, 원래. 기본적인 이론. 주가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파동처럼 보시면
외바닥을 만들고 전환을 하면 고점도 외고점으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꼭대기에서 쌍고점으로 밀리면 하락의 끝자락에서는 이렇게 쌍바닥으로 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대한강통신을 통해서 제가 주가의 흐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이론과 그 법칙을 이제 명확하게 확인을 다시 한번 시켜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우리 주주님들이 이런 차트의 법칙을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또 찾아올, 그러니까 하락장이 매번 있잖아요. 하락은 피하고 우리가 이 반등은 먹을 수가 있다. 이런 걸 좀 잘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쌍바닥 이후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건데, 자, 주포들이 이렇게 밑바닥으로 쌍바닥을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고점 치고 갔냐? 네, 그건 절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미 대한강통신은 이 배열도,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 대한 배열도 자체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제가 물론 고점에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이야기했던 게 21선이 깨진다. 그러니까 추세가 지금 완전히 깨지는 이제 파동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세 상승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밀렸던 하락에 대한,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거죠. 다만 이 앞에 나왔던 이 조그마한 반등들 있죠. 짜잘구리한 반등들,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돈이 좀 더 들어오면서 좀 더 강하게 올라오는 파동이라는 거예요. 파동. 그리고 이렇게 한번 추세가 완전히 깨진 종목은 다시 정고점을 뚫고 위로 치고 올라가려면 여기서부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무조건 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번에 올려치는 이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서 지그재그로, 아시겠어요? 앞에 이 악성 매물들을 하나하나 소화를 해가면서 올라가도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이제 깨진 추세를 다시 추세로 원상복귀하려면 차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 이동평균선 있죠, 여러분들. 이 이동평균선의 배열도를 바꾸는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 앞전 상승 국면에서는 이 배열도가 정말 정배열로 가지런히 놓였었다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역배열이 되면서 이제 뒤죽박죽 엉켜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21이동 평균선도 각도가 살아있던 게 꺾여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제 이 엉킨 실타래를 깨끗하게 풀어내야 가도 제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풀려고 해도 결국 필요한 건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가느냐. 자, 여기서 이제 직전 저점을 더 낮추지는 않으면서 옆으로 기어가는 이 횡보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소폭의 가격 조정과 기간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가장 눈으로 먼저 확인해야 될 건, 그러니까 주가가 자 21이동 평균선으로 올라쳐가지고 이렇게 다시 안착하는 작업을 제대로 해주는지, 이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좀 횡보를 해버리면 그럼 세력들이 개인들 피를 말리려고 다시 한번 또 밑으로 거칠게 또 흔들리는 이런 핸들링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판단해주는 기준이 바로 제가 강조해드리는 바로 이 맥점 분봉이에요. 맥점 분봉. 우리가 이 종목을 언제까지 끌고 가느냐, 아니면 저항대에서 끊어내느냐,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이야기드린 게 뭡니까? 이 맥점 분봉이 이제 위로 확실히 돌파가 되면 뭐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앞전과는 이제 새로운 국면이라는 표현을 썼죠. 아주 쉽게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앞전 흐름에서도 자 주가가 아래에 이렇게 눌려 있다가 어때요?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세가 나오죠, 여러분들. 자, 조정 국면에 눌려 있다가 돌파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나면 시세가 나와요. 이 앞에 국면도 마찬가지예요. 돌파를 하면 시세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에 맞춰서 우리가 수익을 냈던 건데, 그죠? 그래서 여기는 피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엑시트를 이야기했었던 거는 주가가 밴드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는 피하는 국면이죠. 조정 국면. 자, 그럼 지금 자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다시 돌파란 거예요, 돌파. 그럼 이제부터는 이 맥점 라인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만 우리가 눈으로 좀 편안하게 확인하면서 홀딩을 하면 된다는 거죠. 홀딩. 이게 제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절대적인 이 거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맥점을 이용해서 바닥 라인, 제가 파란 밴드, 그러니까 노란 밴드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제 19,300원에서도 반등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나올 거라고 표현한 적이 있죠. 그때가 이때입니다. 6월 2일에 올려드린 건데,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그건 기술적 반등이다. 일시적으로 나온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자, 맥점 차트에서 파란 밴드 근접치까지 밀릴 수가 있다. 15,000원 이야기해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그 구간에서 제가 쌍바닥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했던 거예요. 계속 현재 자리에서 바닥을 다지고 리테스트,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미리 이렇게 간 거잖아요, 지금. 자, 그 홀딩의 기준을 이제 이 맥점 분봉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지가 되면 가져가고 깨지면 항상 언제든지 엑시트를 해야 된다.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극대화해왔던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대한통신 역시 똑같은 그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랑 이제 밑바닥 이 15,000원 라인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15,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잘 하신 분들은, 혹은 이제 뒤늦게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오늘의 이 돌파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사신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는 주가가 이 맥점 라인이 깨지고 팔아도 우리는, 자,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기 때문에 깨지고 팔아도 어때요? 리스크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 이미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생겨버렸어요. 각도가. 그래서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마음 편안하게 지켜보면 된다는 거죠. 깨지면 그때 기분 좋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면 되는 겁니다. 이 깨지는 순간이 바로 최종 엑시트에 대한 신호가 될 거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일단 차트를 볼 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제 22,000원 라인 때까지는 좀 무난하게 반등을 해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차에 대한 목표가를, 그 가격을 좀 조준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맥점 분봉이 이탈이 없이 잘 유지만 되는지만 편안하게 체크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바닥에서도 돌파가 될 때도 매수의 문자를 정확하게 보내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주가가 목표한 근접치까지 올라갔다 좀 힘이 빠지는 구간이 생기면서 이 맥점 분봉에 대한 이탈이 발생한다. 그때 이제 미련 없이 내 소중한 수익을 확정시키라고 매도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사왔으니까 또 이번에 잘 팔아봐야겠죠. 이 최종 엑시트 신호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실시간 문자로 확실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엑시트를 이야기하다가 이 쌍바닥에서는 지금 계속 강력하게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지금 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핵심 포인트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 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한이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긴축 우려나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사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